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먹고 싶은 것을 다 먹는다면 고통은 조용히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웬만한 실수를 다 덮어줍니다. 밤을 새워도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며칠 푹 쉬면 다시 괜찮아졌지요. 그러나 60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더 이상 우리의 무심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특히 심장은 그렇습니다. 심장은 평생을 묵묵히 일해온 가장 성실한 장기이지만 한 번 상처를 입으면 좀처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말했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먹어왔는데 별일 없었어. 그 말 속에는 오랜 습관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지요. 그러나 세월은 우리 몸의 조건을 바꾸어 놓습니다. 젊은 날의 식습관이 노년에도 그대로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조금씩 굳어가시 하고 피의 흐름은 예전만큼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입의 즐거움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심장병은 큰 소리를 내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만을 떠올리지만 그 이전에는 오랜 시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혈관 벽에 기름이 쌓이고 피가 끈적해지고 심장은 더 큰 힘으로 피를 밀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안심합니다. 아직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달랩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말은 때로 가장 위험한 말이 됩니다. 60이 넘으면 인생의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경쟁도, 속도도, 남의 시선도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음식만큼은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제 남은 낙이 이것뿐인데 이 나이에 먹는 것까지 조심해야 하나,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나 역시 맛있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친구들과 둘러앉아 웃으며 나누는 한 끼의 기쁨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기쁨과 방심은 다릅니다. 즐기는 것과 몸을 해치는 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종종 말합니다. 건강은 저축과 같다고. 젊을 때는 빚을 조금 져도 금세 갚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빚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기름진 한 끼, 짠 반찬 한 접시, 달콤한 간식 하나가 그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어느 날 큰 결과를 만듭니다.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왔습니다. 우리가 잠든 밤에도, 슬퍼하던 날에도, 기뻐하던 순간에도 조용히 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심장을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노년의 건강은 단지 오래 사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병원에 자주 드나들며 약봉지를 들고 다니는 삶과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밥상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기도 하고 스스로를 해치기도 합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솔직히 말하고 싶습니다. 60 이후의 몸은 새로운 규칙을 요구합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먹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지혜가 시작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걷기 위해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입의 기쁨을 조금 줄이는 대신 숨 쉬는 시간을 더 늘리는 선택입니다. 이제 나는 3가지 음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쉽게 손이 가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의 심장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당신이 그 맛을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리를 둘 줄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것은 기름진 음식입니다. 삼겹살이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바삭하게 튀겨진 치킨의 고소한 냄새, 오래 푹 고아낸 국물 위에 동동 떠있는 기름기. 이런 장면은 우리에게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가족이 모이는 자리, 오랜 친구를 만나는 날, 힘든 일을 마친 뒤 스스로를 위로하는 순간에 늘 함께 했던 것들이지요. 그래서 더 쉽게 놓지 못합니다.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겠지. 그렇게 말하며 우리는 한 점 더 집어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넘은 몸은 젊은 날과 다릅니다.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혈관의 탄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며칠 지나면 수치가 다시 내려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 속의 기름은 더 오래 머물고 혈관 벽에 조금씩 달라붙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면 피가 지나가는 길이 점점 좁아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이지만 안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진행됩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나는 오래전 한 친구를 떠올립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고 체격도 좋았으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매주 한 번은 꼭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검진을 받아도 크게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가슴이 조여 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통증이 반복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과는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내가 이런 병에 걸릴 줄은 몰랐어. 그 말 속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일찍 조심했더라면 하는 마음이었겠지요. 기름진 음식은 그 자체가 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빈도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도 먹고 외로울 때도 먹고 심심할 때도 먹습니다. 음식이 감정을 대신해주는 순간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다른 즐거움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의 즐거움에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먹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이런 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의 위로가 심장에 부담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것은 진짜 위로가 아닙니다. 기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튀기기보다는 굽되 기름을 줄이고 볶기보다는 찌고 삶는 방식을 택하는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삼겹살 대신 생선을 고르고 고기를 먹더라도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줍니다. 심장은 자극적인 맛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과하지 않은 균형을 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아직 괜찮다고 말합니다. 숨이 차지 않고 통증이 없으면 안심합니다. 그러나 심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일하는 장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래 참아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때는 이미 많은 것이 진행된 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무 증상이 없을 때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몇 년 뒤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절제가 자유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다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진짜 자유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일은 스스로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걷기 위한 준비입니다. 손주와 산책을 하고 친구와 여행을 가고 혼자서도 당당히 일상을 이어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보너스와도 같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았고 이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간을 병원 대기실에서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끼에서 조금만 양보하십시오. 기름진 한 점을 덜어내는 그 작은 행동이 몇 년 뒤 당신의 심장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심장은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내리는 선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은 것은 짠 음식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강한 맛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김치 한 조각, 젓갈 한 숟가락, 국물 한 모금에 밥 한 공기를 비워내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담백한 맛보다 익숙한 짠맛을 더 찾게 됩니다. 입맛이 변했다기보다는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도 국물까지 남김없이 비웁니다. 그러나 짠맛은 조용히 혈관을 긴장시킵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몸은 물을 붙잡아 두려 합니다. 그 결과 피의 양이 늘어나고 혈관 안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심장은 더 큰 힘으로 피를 밀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벽은 점점 단단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지만 안에서는 늘 압력이 쌓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병이라고들 합니다. 나는 혼자 사는 한 지인을 떠올립니다. 그는 간단하게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밥에 김치, 된장국, 가끔은 컵라면으로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나는 많이 먹지도 않아. 검소하게 사는 거야. 그는 그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소함과 건강은 같지 않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자주 어지럽다고 했고 병원에서는 혈압이 많이 높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이미 혈관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덜 짜게 먹을 걸 그랬어. 그 후회가 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짠 음식은 우리에게 정서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김치 냄새가 나면 어머니가 떠오르고 된장국을 먹으면 어린 시절의 부엌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줄이지 못합니다. 맛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줄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억은 소금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과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맛을 조금 낮춘다고 해서 그 기억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몸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집니다. 예전에는 국물 한 그릇을 다 마셔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이제는 다음날 얼굴이 붓고 혈압이 오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이 탓이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나이를 탓하기 전에 습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는 늘어야 합니다. 입맛이 시키는 대로 따르기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짠맛을 줄이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입맛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물은 조금 남기고 양념은 덜어내고 조리할 때 소금을 한 숟가락 덜 넣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면 혀는 새로운 균형에 익숙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강한 맛에 의존해 왔는지를. 나는 노년의 식탁이 소박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박할수록 몸은 편안해집니다. 화려한 반찬이 없어도, 자극적인 맛이 없어도 충분히 따뜻한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맛의 강도가 아니라 먹는 태도입니다. 천천히 씹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식사는 심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반대로 서둘러 먹고 자극적인 맛으로 입을 채우는 식사는 몸을 긴장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그렇게까지 조심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나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평안하게 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약에 의지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어지럼으로 쓰러지지 않고 스스로의 발로 걷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운동이나 값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소금을 조금 덜어내는 일입니다. 짠맛은 강렬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의 만족 뒤에는 갈증이 남습니다. 그러나 담백한 맛은 처음에는 약해 보여도 오래도록 몸을 편안하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잠깐의 자극보다 오래가는 평안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심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한 숟가락의 소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줄여보십시오. 그 작은 결심이 몇 년 뒤 당신의 삶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달콤한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이상하게도 단맛에 더 끌립니다. 쓴맛은 멀어지고 단맛은 가까워집니다. 하루가 허전할 때, 누군가의 전화가 오지 않을 때,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을 채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자 봉지를 엽니다. 따뜻한 커피에 설탕을 한 숟가락 더 넣고 빵 한 조각을 곁들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우리는 단맛으로 외로움을 덮습니다.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단맛은 잠시나마 마음을 풀어줍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기분이 부드러워지고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진 듯 느껴집니다. 특히 손주와 함께 먹는 아이스크림 한 컵, 가족 모임에서 나누는 케이크 한 조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웃음과 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그 말이 마치 기쁨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맛은 조용히 피를 끈적하게 만듭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는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오르내림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췌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피 속의 지방 수치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 결과 혈관안은 점점 탁해집니다. 겉으로는 달콤하지만 안에서는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심장은 그 무거운 피를 밀어내기 위해 더 애써야 합니다. 나는 매일 오후 달달한 믹스 커피를 마시던 한 지인을 기억합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이거 한 잔이 하루의 낙이야. 그는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나자 혈당 수치가 올라갔고
체중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술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이러지? 그 질문 속에는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단맛이 문제인 것은 그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위로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설탕으로 달래고 지루함을 과자로 채웁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햇빛 아래를 걷는 산책일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단맛은 잠깐 마음을 덮어주지만 근본적인 허전함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몸에 또 다른 부담을 남깁니다. 예순이 넘은 몸은 혈당의 급격한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젊을 때는 달콤한 음료를 마셔도 금세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그 여파가 오래 갑니다. 피곤함이 길어지고 상처가 더디게 아물고 감정의 기복도 심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나이를 핑계 삼기 전에 습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단맛을 줄이는 일은 기쁨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기쁨을 찾는 일입니다. 나는 완전히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빈도를 줄이고 양을 줄이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단맛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철 과일 한 조각은 충분히 달콤합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은 생각보다 깊은 맛을 줍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강한 자극에 길들여져 있었는지를.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지나친 단맛은 마음도 몸도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할 나이가 아닙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오래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심장은 매 순간 우리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맛을 입에 넣는 그 순간에도 묵묵히 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심장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여러분이 단맛 대신 따뜻한 대화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과자 대신 산책을, 설탕 대신 햇살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단맛은 잠깐의 위로를 주지만 절제는 오래가는 평안을 줍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짧은 쾌락보다 긴 평안을 선택하는 지혜에서 빛이 납니다. 오늘 손에 들린 그 달콤한 한 입을 내려놓는 작은 결심이 몇 년 뒤 당신의 심장을 가볍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조용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기름진 음식, 지나치게 짠 음식, 그리고 달콤한 음식, 이 세 가지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고 또 가장 사랑받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몸에 좋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쉽게 손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묻는 시간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반복한 습관의 결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큰 사고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우리의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 한 끼에서 기름을 조금 덜어내고 소금을 조금 줄이고 설탕을 한 숟가락 덜 넣는 그 사소한 행동이 몇 년 뒤의 병원 기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거창한 변화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소리 없이 쌓입니다. 예순 이후의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품위를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씻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자존심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효도한다 해도 몸이 아파 누워만 있다면은 마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심장이 약해져 숨이 차고 혈압이 오르내리며 어지럽다면 작은 외출도 두려워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줄이는 일은 스스로를 벌주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아끼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사회를 위해 많이 애썼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조금 더 지혜로워져도 됩니다. 입의 즐거움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균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 먹었다면 다음 날은 가볍게, 짠 음식을 먹었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달콤한 간식을 먹었다면 산책으로 몸을 움직이는 식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나는 노년의 식탁이 단순해질수록 마음도 단순해진다고 믿습니다. 욕심을 덜어낸 밥상은 이상하게도 평안을 줍니다. 화려한 반찬이 없어도, 자극적인 맛이 없어도 따뜻한 밥과 맑은 국, 신선한 채소 몇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 소박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천천히 씹고 천천히 삼키며 오늘 하루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여유가 심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그러나 바로 이 나이이기에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삶의 많은 부분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속도보다 깊이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자극보다 안정, 과함보다 절제, 순간의 쾌락보다 오래가는 평안을 택해야 합니다. 심장은 우리의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과하게 먹으면 과하게 일하고 우리가 절제하면 조금 더 편안히 뜁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작은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이 나를 몇 년 뒤에도 웃게 해줄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만약 답이 망설여진다면 양을 조금 줄이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향한 방향으로 한 걸음만 옮겨도 충분합니다. 예수님 이후의 삶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 선물을 오래 그리고 단단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는 조금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심장은 이미 수십 년을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심장을 배려할 차례입니다. 기름을 덜어내고 소금을 줄이고 단맛을 낮추는 그 조용한 실천이 당신의 내일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풍성한 상 위에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두 다리로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아침, 숨이 차지 않는 가벼운 산책, 약에 의지하지 않고 맞이하는 하루에 있습니다. 입의 즐거움을 조금 내려놓으면 대신 삶의 여유가 찾아옵니다.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야말로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건강입니다.